반갑습니다. 오늘 이 학술 토론 자리가 옛날부터 논의가 됐겠지만 역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그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거나 또 우리끼리의 전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창출해 나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삼별초, 학교 다닐 때는 삼별초의 난, 역적들이죠. 그래서 대체로 역사에 보면은 실패한 항쟁이나 실패한 역사들은 난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죠. 성공하면은 혁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도 있죠. 요즘에는 이제 삼별초 같은 경우는 항쟁 또는 상당히 자주정신의 발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몽골이라는 외세에 어떤 식으로 대항했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삼별초와 연계선상에서 우리 정상훈 발표하셨겠지만은 그 팔만대장경 거의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팔만대장경 역시 몽골의 침입에 대한 어떤 이유든 간에 물력으로 나라를 구하겠다 아니면 민심에 대한 위반을 조금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듯이 그러나 삼별초는 아주 직접적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몽고와 맞섰던 그런 대몽 항쟁의 성격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은 책에 많이 나와 있어서 역사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삼별초 하면은 석삼자를 쓰죠, 그죠? 야별초라는 최초의 그 도덕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그 야별초가 규모가 커지면서 자별초, 오별초로 나눠지고 근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여기 와서 쓰고 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 또 신의군이라는 게 생겨서 몽골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 조직한 그런 신의군 세계를 못해서 삼별초라고 부르는데 이 삼별초가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될 것들이 그 원종이라는 왕이 결국에는 1270년이니까 이제 강화도가 함락되면 강화도에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나니까 대중손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남해와 관련되는 자성선이라고 유존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별초의 성선이라는 것은 자성선은 고려 때나 조선시대로 따르면 자의정에 해당되는 배설입니다. 그래서 자의정은 병조와 그다음에 군사력을 중심으로 그 군사력을 좀 더 통제하고 이랬던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존혁이라는 분이 강화도에서는 배중손과 거의 비슷한 역할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화도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내려간 곳이 진도죠. 진도 북쪽에 벽타진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 용장산성이라는 성을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큰 절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그 절터에서 이제 운거를 하고 있을 때 자, 내가 막둥이, 너뚱이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아마 질문도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주력 부대나 성하우온이라는 왕으로 추대한 성하우온이 강화도에서 추대돼서 진도에 갔다가 진도에서 제주로 가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섬이 일단 중심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었고 남해는 그동안에 조금 소외되고 있다가 최근 한 10여 년, 20년 사이에 고려사의 기록들 유존혁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 기록들이 나오면서
이제 남해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에 좀 늦게 알려졌다 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용장산성에서 이렇게 운거를 하고 있었을 때 30여 개 섬들을 전부 다 조금씩 부대들이 다 주둔을 한 것 같아요. 북쪽으로는 변산반도, 동쪽으로는 거제도까지 영역을 전체를 바다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제에서 진도 사이에 한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데는 아니겠지만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남해였고 그 남해에서 남쪽 바다를 지키는 하나의 군사 조직으로 유존핵이라는 장군이 남해에서 운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공선을 탈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들을 쭉 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진도에서 바로 그 벤산반도가 멀지 않습니다. 같은 전라도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남해가 이제 왜 삼백초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보면 배를 80여 척을 거느리고 있다가 배중손이 죽고 제주도로 다시 도망을 가죠. 제주도로 가서 한 3년 정도 가까이 버티는데 제주도 3년 좀 못 되겠지만 한 2년 정도 조금 넘을 거예요. 가서 버티는데 그때 80척을 가지고 따라갔다. 김통정을 따라서 제주도로 갔다는 것은 전선 80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군대 규모입니다. 실제로 당시로 따지면은 우리 이순신 다들 공부했겠지만 80척은 엄청난 배의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선이라고 보면 표시되니까 80여 척을 데려갔다. 그래서 남해도 이제는 어딘가에 있을 곳을 찾아보자 한 것이 서면 서울이 대장골이라는 곳에 있는 그곳이 아주 규모는 작지만은 용장산성을 쌓은 모양, 형태, 모양과 비슷한 궁터 형태로 이렇게 지었은 걸 봤을 때 아마 용장산성을 다시 축조하고 이랬을 때 여기도 같은 기법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고 추정할 뿐입니다. 뭐 거기서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죠. 그 전에는 우리가 그걸 빈대절터다, 그리고 절터라고도 많이 불렀죠. 절터, 아까도 용장산성도 원래 절이 있었던 곳이니까 아마 이제 절이 이렇게 아주 피폐되기 시작하면서 그곳을 조금 더 절이 있던 터에다가 성 형태로 쌓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 절터인데 거기가 용장산성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으니 무조건 여기가 옛날에 유족이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남해가 유족이 분명히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수로를 이렇게 보면은 부산에서 오는 배들이나 이런 배들이 대체로 거제도 견내량을 통해서 한산도 앞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내만을 타고 쭉 돌아서 노량으로 해서 여수로 돌아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로 그렇게 많이 다니고 두 번째는 미조 쪽으로도 많이 다녔어요. 미조 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과연 노량이나 지금 강원포 일대 주변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후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삼별초 유존액과 또 고려사의 기록들을 참고했을 때 남해는 우리가 자주정신의 발로로 시작됐던 삼별초의 하나의 중요한 역사 속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삼별초 항쟁이 현대 역사까지 아주 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어병이 일어났다든지
그 의병들이 뭘 보고 일어났겠습니까? 옛날 역사를 몰라서는 그 의병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고려시대는 몽고에 투쟁을 해서 삼별초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끝까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일본 왜군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고려시대 고려인들 같이 한번 싸워보자 하는 것도 역사에서 배우는 하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쭉 평화의 시대가 오다가 또 일본이 침략을 했을 때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무한마리 의병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역사 속에서 배우고 역사 속에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아니었을까 말하고 땀이 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추임이 가지고 올만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거제도가 있어요. 제주도 가면은 항파들이라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항쟁사 박물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파들이 몽고 항쟁공원에는 다양한 그런 저는 한 서너 번 가봤는데 제주도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립니다. 지나가는 길이라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해도 돈 안 되는 역사를 돈은 안 될지라도 우리 정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실제로 삼별초 항쟁이 뭐 책에 대충 써놨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죠. 끊임없이 원나라는 일본을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로 가는 데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고려도 말 잘 들으면 너희들 안 칠 테니 일본 원정을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했었겠죠. 근데 고려는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싸웠던 거죠. 3년 동안 싸웠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싸움으로 인해서 일본은 충분히 몽고와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할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1273년에 몽고에 의해서 제주도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한 100년 동안 완전히 고려 말 1300 8, 90년대에 최영이 제주도로에 최영 장군이 가서 제주도에 몽고군을 싹몰아 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제주도는 100년 정도 몽고의 직접 관할 구역으로 있었어요. 그게 왜냐? 거기서 남송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제주도로 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하나 실패한 게 뭐냐면 우리 카미카제에 비슷한 말 비슷하게 신풍이라는 거 알죠? 신풍. 신의 바람. 그래서 다음 해에 이제 몽고군이 대규모로 일본을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는데 그때 태풍이 불어갖고 그 몽고군과 고려군 일부가 수장을 나당해요.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그래서 일본은 그다음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그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몽고군에 막아냈다 해서 그 바람을 신풍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역사성을 가진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3국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게 바로 삼별초 항쟁이에요. 그 삼별초 항쟁에 가진 역사성도 우리가 좀 꼼꼼히 한번 새겨보고 앞으로 남해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투자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5분 더 발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5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